네, 이번에도 제 관심사를 건드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무래도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기사 헤드라인대로 미지의 영역인데요. 해당 치매 치료제 이제 도나네맙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기존의 레캠비라는 치료제와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획기적인 치매 치료제가 나온 줄 알고 그런 기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현재 치매 치료제로 유의미한 약품이 레캠비밖에 없었는데, 이제 도나네맙이라는 의약품이 이제 승인을 권고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주제였는데, 둘 다 인지력이 저하되는 걸 좀 더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그것도 높은 확률도 아니고 그냥 저하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정도의 약물이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건 알겠는데, 지금 치매 환자들 입장에서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주는 약물을 사용하기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투자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로 이제 판정이 돼서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비용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가족분들이 계신 상황인데, 수천만 원 들여서 인지를 저하하는 걸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지연시켜주는 의약품을 하기에는 좀 사실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읽다가 좀 어떤 약물이 발견된 거야 하고 찾아보니까 조금 실망을 해버려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많이 마주친 게 이제 치매 환자 어르신이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치매 유형의 70%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보통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혹은 타우라는 이상 단백질의 축적으로 인한 요인이다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상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 됐으나, 이제 그 이상 단백질을 제거하더라도 치매에 대한 그 치료가 거의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치료의 정확한 기전이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라고 이제 기사에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는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 혹은 알코올성 치매 등등 있겠지만, 전부 어쨌든 뇌 신경에 대해서, 뇌 쪽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드러나는 유형인데, 아무래도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대표적으로 어떤 이상 단백질이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치매 치료제가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치열하게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있죠. 결국은 지금은 치매 치료라는 개념보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영역의 차원에서 치매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들이나 이제 의사들도 많은 그런 쪽에서 조언이나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 통해서 정보 전달을 많이 하고들 있죠.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건강 관리랑 치매 관리랑 똑같죠. 그냥 치매가 오기 전에 좋은 생활 습관, 운동이든 식습관이든 이런 걸 하라는 건데, 이런 걸 생각하면 저의 그 건강은 주사이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건강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똑같이 치매가 올 확률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물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낮지만 주사위로 따지면 1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를 막 술 담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 사람이 이제 주사위 확률은, 치매 걸릴 확률이 주사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 4다. 근데 건강한 사람도 어쨌든 1의 확률로 인해서 치매로 진단받게 되면은 결국 주사위 게임에서 치매가 온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해죠. 어쨌든 그래도 언젠가는 암도 어느 정도 일부 정복했던 것처럼 치매도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만, 올 거라고 믿지만,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치매에 걸렸을 때 오게 되면 많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참 저희 이 치매라는 걸 보면은, 제가 치매나 그런 암 이런 걸 보면은 건강이라는 건 진짜 러시안 룰렛 혹은 주사위 게임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증처럼 철저하게 몸을 관리해도 어딘가는 고장이 나고, 정말 대충 그냥 술 담배 끝까지 하고 해도 어떻게든 그냥 천수 누리다 가는 경우도 있고, 다 인간사라는 게 주사위 같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가장 좀 두려워했던 질병이 이제 치매였습니다. 어쨌든 내가 치매를 걸릴 몸이라고, 만약에 이제 유전적이든 뭐 가족적이든 간에 그런 몸이라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유명인의 말처럼 치매라는 질병이 걸리게 되면 차라리 어떻게든 조용히 삶을 정리하는 게 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야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같은 동일 공간에 이제 같은 구성원들을 모아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많이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만약에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돌봄이 엄청 힘들죠. 막 잠깐 한눈 팔면, 만약에 이게 기저귀를 채워도 기저귀 속에 손을 집어넣고 막 기저귀를 뜯고 방을 여기저기 배하면서 집안의 벽에 온통 그 변을 칠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 수개월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은 진짜 극단적인 사건으로 발생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기사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니까, 치매를 걸리면 나 자신도 잃지만 가족들도 소중한 사람 하나를 잃어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죠. 굉장히 괴로운 질병이죠. 자, 그래서 치매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사실 암보다도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거는 뭐 치료되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죽음인데, 치매는 죽는 병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죽어가는 병이라서 인지 능력이 없어지는 거라니까, 사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건 그럼 내가 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숨은 붙어 있는데 나는 일단 죽은 상태. 그로 인해서 내 주변도 힘들고 나를 케어하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게 제 자신은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관련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에 나오거나 하면 많이 좀 챙겨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봤고, 사실 치매가 치료될 만한 치료제가 아직은 고가이기도 하고 효과 면에서도 좀 아쉽기도 해서 한번 기사를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좀 꽤 소음과 가득한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고, 이번 녹음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